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홀스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자,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이 어떤 것인지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것을 기소했고 어떤 것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정리해보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세 가지 의혹입니다. 첫 번째, 형님 강제 입원. 두 번째, 검사 사칭. 세 번째,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허위 사실 공표. 언론들이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보죠. 검찰이 밝힌 첫 번째 기소 이유, 형님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한 혐의,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두 번째, 검사 사칭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수익금을 확정지은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를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자, 이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정리하면 직권남용 1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3건입니다. 자, 많은 의혹 중에 기소되지 않은 것은 해경공 김씨 트위터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것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기소되었는지 살펴보죠.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정열 변호사는 어떤 상황을 보고 고발을 한 것이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관련 토론회에서 있었던 멘트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영한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검찰 사칭하셨죠? 이재명 후보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 중에서 김영한 후보가 검사 사칭하셨죠? 라는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예요. 분명히 검사 사칭 전과가 기록돼 있고 그것이 결정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이다 라고 이정열 변호사는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검사 사칭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이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칭하는 것을 도운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KBS 추정 60분에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기획 취재하고 있었어요. 이때 담당 PD였던 최초로 PD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을 인터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사칭해서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때 최초로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수원지검에 아는 검사가 있느냐? 그래서 서모 검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서모 검사로 사칭을 하고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해요. 그리고 그 통화를 녹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정 60분 최초로 PD와 이재명 변호사는 왜 같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는 특혜 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취재를 하는 추정 60분 최초로 PD와 이재명 변호사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녹음이 된 파일을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고 이것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를 해요. 선거법 위반 및 검사 사칭으로 고소를 합니다. 선거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해서 불법 녹음을 했고 이것을 공개를 했다. 이런 입장으로
최철호 PD와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최철호 PD의 주장과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겹쳐지는 부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하겠다면서 이재명 변호사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재명 변호사는 서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 영역은 양쪽 다 일치하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최철호 PD는 검사 사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재명 변호사는 그걸 옆에서 도와줬다. 이렇게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변호사는 자신은 이름을 알려주었을 뿐 사칭 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서 전화하는 동안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도중에 2회 정도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봤을 뿐 어떤 것도 협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최철호 PD는 어느 정도 도와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약간 엇갈리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 대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검사 사칭을 했고 그걸로 구속까지 당하고 벌금형까지 받은 사람, 저도 이렇게 알았거든요. 구속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구속할 만한 사안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당시에 민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최철호 PD도 구속이 됐고요. 이재명 변호사도 구속이 됐는데 민변에서는 이제 이재명 변호사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자, 검찰이 최철호 PD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 등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우리 민변은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상의 이유로 정작 큰 악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지역 말단적인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인들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이므로 당장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런 식의 성명을 냅니다. 자, 한국 PD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KBS 추정 60분 최철호 PD 구속에 대한 입장, 편파 보복 수사를 사과하고 최철호 PD를 즉각 석방하라. 자, 이 성명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 PD가 다룬 용도 변경 비리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은 제2의 수소 사건으로 불릴 만큼 총체적인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미 지난해 11월 성남의 시민단체들도 성남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검찰 고위 간부가 김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었다. 최 PD는 문제의 전화 녹취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김 시장의 육성 녹음 테이프에는 시민단체가 파크뷰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때 모 검사장이 대처 요령을 알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인 정치인과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검찰은 지적된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의혹을 폭로한 최 PD에 대해서는 관직 사칭이라는 고발 내용에 따라 고발에서 구속 기소까지 22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따라서 우리는 최 PD에 대한 유례없는 구속 기소 결정과 신속한 처리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 재선을 노리고 있던 성남시장의 정략과 김 시장과의 유착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권력자들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취재 관행은 항시실정법과 마찰을 빚을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비리 의혹 사건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비리 혐의자들이 실정법을 이용해 손쉽게 취재를 회피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한국 사회,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번 최 PD의 경우도 그 근저에는 동일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그의 고뇌와 용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고뇌에 찬 행위가 일방적인 편파, 정략 수사에 의해 파렴치한 범죄로 매도당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언론인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기소까지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최 PD에 대한 구속기소 취하와 방송된 녹음 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수사 착수, 그리고 파크뷰 비리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비리 사건 은폐와 언론 탄압을 계속할 경우 2,500여 명 프로듀서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자, 이런 PD연합회 성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에서도 논평을 냅니다. 검찰이 구속수사할 대상은 비리 언론인이지 비리를 파헤친 언론인이 아니다. 이런 논평을 발표하죠.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최 PD에게 관직 사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리 사건 수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이를 파헤친 현직 언론인을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 수사까지 벌이는 검찰의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의 논평을 발표를 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건이 구속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은 결국 김병량 성남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에요. 토론회 때 검찰 사칭하셨죠? 라는 김영한 후보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자, 일단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한 적은 없습니다. 검사 사칭을 옆에서 도와줬다는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라는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습니다. 이 워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까요? 이제 법원의 공정한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다른 기소된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